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편안하게 숨쉬고 가족과 온기를 나누는 안식처여야 하죠. 그런데 그 따뜻한 집 안에서 가장 차가운 곳, 영하 18도의 냉동고 안에 누군가의 비밀이 꽁꽁 얼어붙은 채 수년간 잠들어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06년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평화롭다고 알려진 설해마을. 그곳의 한 고급 빌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과학수사의 한계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냉동고 문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2006년 7월 23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과의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프랑스인 남성 장 루이 크루조.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었던 그는 휴가차 프랑스에 갔다가 업무 때문에 잠시 한국에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믿기 힘든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집 냉동고에 아기 시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사건 현장인 설해마을 빌라는 평소 철저한 보안과 정돈된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출동한 형사들은 주변 옆 베란다에 놓인 김치냉장고 형태의 냉동고를 확인했습니다. 4단과 5단 서랍, 검은색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물체. 처음엔 고등어나 육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뜯는 순간 형사들의 등골에 오한이 설었습니다. 그 안에는 퇴출도 채 떼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신생아 두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수건에 감싸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비닐에 담긴 채였습니다. 7월의 떼약볕 아래 설해마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문도 강제 개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신고자인 남편 크루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게 틀림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악합니다. 냉장고 속 아기들의 친아버지가 바로 신고자 크루조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출국 금지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며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크루조 부부.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DNA 검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결백하다. 이것은 한국의 조작된 수사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도 한국의 과학수사 수준을 비웃으며 크루조 부부를 옹호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임신을 모를 수 있느냐. 한국 경찰의 실적을 위해 외국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루조 부부가 살던 집을 다시 한번 현미경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짐을 다 비우고 떠난 빈집이었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배수구, 침대 및 구석진 틈새까지 훑었습니다. 아내가 사용했던 칫솔과 기이개,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 여기서 추출한 DNA를 아기들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100% 일치였습니다. 아기들의 친모는 바로 프랑스에 있는 아내 베로니크 크루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쌍둥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2002년, 다른 아이는 2003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아내는 2번에 걸쳐 아이를 낳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무려 3-4년 동안 그 곁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생활해온 것입니다. 한국 경찰의 정밀한 DNA 데이터 앞에 프랑스 수사당국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검찰이 직접 부부의 DNA를 채취했고 한국의 결과가 완벽하게 맞았음을 시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사가 세계를 상대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베로니크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 자백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술은 또 한 번 세상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무언가일 뿐이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배가 나오는데 모를 수 있느냐?
살인자의 뻔뻔한 변명이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임신거부증. 임신거부증이란 여성의 임신 사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부정할 때 몸조차 그에 반응하여 배가 나오지 않거나 입덧도 없고 생리까지 계속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베로니카는 출산 직전까지 수영을 즐겼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었지만 남편조차 그녀의 임신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냉동고 속 아이들은 생명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할 이물질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이미 프랑스에서도 1999년에 아이를 낳아 화장로에 던져 살해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총 3명의 자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베로니크 크루조는 프랑스 법정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0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남편 장 루이 크루조는 끝까지 아내를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사람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그녀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설의 마을의 그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하얀 얼음 가루로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던 이름 없는 2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은 따뜻한 햇볕 한 번 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부종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영하의 어둠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냉동고 속에서 보낸 4년이란 시간 동안 그 집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을 겁니다. 설해마을 냉동고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모성이라는 본능이 무너졌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요. 베로니크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선명한 진실이 두려워 스스로를 속였던 걸까요?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냉동고의 냉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었던 마음의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잔혹한 범죄였을까요?